건담은 반전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는 풍조가 있지만 실제 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용도는 주인공이 로봇하고 적들을 마구 해치워서 격추수를 올려서 인정받는 그런 석세스 스토리 내지는 영웅담이죠. 그런 용도로 소비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반전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아요. 반다이의 매상을 올릴 뿐이지. 그래서 오늘은 2019년 건프라와 다른 프라모델 만들었던 제 나름대로 만들었던 조립과 먹선만 넣은 제품 제외하고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완성작들 모아보았습니다. 딱 10대 만들었네요. 1년 동안. 월 한 대도 못 만든 셈이니까 제품 제작 페이스는 굉장히 느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의외로 많이 했다고도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김에 이렇게 도색했던 프라모델을 세워놓고 하나씩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떨립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부터 볼까요? 자쿠 헤드. 이건 가샤폰 자쿠 헤드를 웨더링 한 거죠. 웨더링 할 때는 그 웨더링 마스터하고 그 웨더링 마스터 녹이는 용제, 솔벤트라고 하는 그걸로 하는 게 가장 편한가 봐요. 이건 그런 노하우가 아직 생기기 전에 그 반다이의 마커, 이거 리얼 터치 마커 저거 하고 웨더링 마스터 병에 든 거보다 더 불편하게 찍어 바르는 방식인데 이걸 사용해서 웨더링을 했습니다. 그랬던 작품이라고 하면 조금 작품입니다. 달리 표현할 말이 없죠. 그렇게 만든 프라모델이고 이 부분에 금속이 녹아내린 듯한 표현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커버 유리를 좀 깨느라고 깨진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적당히 만들어본 작품이에요. 작품 말고 다른 표현법 없을까? 그렇게 만든 프라모델입니다. 프라모델이라고 할게요. 다음에는 30mm 로이라는 기체명이었죠. 그리고 알토 위장 무늬 도색해본 거. 3호 노즐 사용해서 에어브러쉬 작업을 했기 때문에 경계가 좀 또렷하진 않고 색 경계면은 상당히 그라데이션 위장무늬 같이 된 이 제품 이 프라모델 자체로는 괜찮게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30mm은 이 초기형 기체들은 심플하고 다리도 짧고 한데 추가 파츠나 새로 발매 예정되어 있는 신제품들 보면 다리가 길고 프로포션이 건담스럽게 변해 있어서 한 대 한 대가 건담 계열의 제스타 비슷해지는 그런 것 같아요. 비행형 제스타, 중무장형 제스타 이런 식으로. 이 녀석은 라이트 제스타죠. 그런 기체였습니다. 이거 말고 포르타노바라고 적대 세력의 기체가 초록색 자쿠 비슷한 기체가 있는데 그것도 구입을 해서 가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쪽을 초록색 배경으로 도색을 해서 그것도 똑같은 초록색 계통이 되면 같은 편처럼 보일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그건 만들지 고민하게 된 계기도 만들었습니다. 이 위장 무늬 때문에. 다음은
어떤 걸 볼까? 문건담. 문건담은 2018년 출시된 기체 프라모델인데 도색을 올해 했어요. 그래서 올해 2019년 프라모델로 여기 결산에 가지고 왔습니다. 몇몇 기체, 오래된 기체도 섞여 있으니까 전부 신제품만 있는 건 아니죠. 도색작 중에는. 과감하게 블랙을 기조로 해서 달의 문 건담이 아닌 달의 그림자를 표현해본 다크 오브 더 문 건담입니다. 트랜스포머 3편 제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런데 건담 개주작에 모델러가 멋대로 이름 붙이면 그거 좀 오그라들기는 해요. 제법 괜찮죠? 색상 배치 같은 건. 교부 이페이 선생님의 디자인은 그 연보라색이 항상 들어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좀 없어지게끔 해본 거죠. 이렇게 칠할 수도 있어요 같은 제 나름의 제안입니다. 화면 밖으로 가니까 좀 이상한가? 다 모여있는 걸로 할까요? 조금이라도 보이게. 포즈는 그거죠. 포즈는 문이니까, 문 레이스가 연상되는 문이니까 턴웨이 건담의 그 한쪽 손 펴는 오프닝에 나오는 로랑의 포즈. 아타토노 아이다니 이노치야르 드릴니 흥. 가오가이가. 저는 가오가이가를 신제품 발매할 때 안 사고 좀 늦게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성시켰고, 이 색상 포인트를 참 잘 잡았단 말이지. 자화자찬. 객관적으로 봐도 잘 만든 색이다. 이 색은 정말 원작 같지 않습니까? 원작에서도 딱 이런 어정쩡한 색이잖아요. 초점이 안 잡히지만. 이 제품은 검은색 파츠는 도색을 안 했습니다. 검은색만이 아니라 흰색도 그냥 썼구나. 흰색 부분 그냥 썼고 검은색 그냥 썼고, 컬러 들어가는 파츠들만 도색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은 컬러가 아니죠. 명암이죠. 그래도 이렇게 보면 멋있습니다. 오프닝에 나오는 그 비행 장면 연상되죠. 그런 가오가이가. 그 다음에는 샤이닝 브레이크 건담. 이거 제법 공을 들여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유튜브 상의 반응은 그렇게 강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외국인들도 많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채널에 외국 시청자를 끌어들여 보려고 적극적으로 계획해서 만든 유튜브형 프라모델 제1호였습니다만 샤이닝 브레이크 계획이 실패하는 것으로 외국인 유입 계획은 좌절되었어요. 집시데인저 컬러를 만들어 볼 걸 그랬나? 뭐 어쨌든 프라모델 자체로는 밸런스 좋은 강렬한 이미지로 만들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악마적인 느낌이 나도록 한 거죠.
뭐 악마 자체가 아니라 윤영기의 끝에 나오는 라샤베라크라는 외계인의 이미지를 좀 차용한 건데, 파츠 위치를 좀 바꾼 거예요. 약간만 바꿨는데 그 포름이 상당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었던 걸 뒤집은 거고, 여기에는 남는 파츠, 샤이닝 브레이크 만들고 나면 남는 파츠가 많아서 그 중에 샤이닝 건담의 발 부분 같아요. 그걸 붙이고 구멍은 퍼티로 막고, 이거 발등 커버잖아요. 샤이닝 건담 발등 커버 여기에 건틀렛처럼 달아놓고, 그리고 부스터 같은 거 역방향으로 달아놓은 이유는 근접 전투에서 기동성을 강화했다는 설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네식 볼까요? 가려져 있으니까. 제네식 가오가이가 이것도 꽤 공을 들인 편이었는데 엉뚱한 데 공을 들였죠. 이런데 구멍 막고 있었죠. 이거 시간 낭비의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여기하고 이런데 접합선 생기는 거 이거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다 썼어요. 그래도 이거 만들어서 초합금 못지않다는 그런 댓글 받았을 때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반 정도는 사진빨이겠지만요. 다음에는 할로윈 아시마 컨셉을 두 가지를 접목시킨 거예요. 아시마의 그 호박스러운 느낌을 좀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돔 같은 외형이기도 하잖아요. 변형되는 돔이라는 컨셉 같은 게 있는 기체니까, 얼굴 때문에. 그래서 돔 컬러로 칠을 한 것도 있고, 금속 관절처럼 보이게 그런 야심찬 기획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쪽도 외국인들을 끌어들이는데 실패했습니다. 아까 이거 하고 외국인 계획은 포기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1.5 같은 느낌인 거죠. 이게 할로윈이라는 건 한국 명절이 아니니까 서양인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풍으로 해보려고 꽤 열심히 해본 건데, 저 개인으로는 만족을 하는 완성도로 되었다고 생각해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완성도가 되었다고는 생각하지만 해외의 반응을 끌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기체에서 가장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부분이죠. 호박의 눈 그리고 입 안쪽이 실제 안쪽에서 불타고 있는 것처럼 메탈릭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좀 랜덤하게 보이잖아요. 각도에 따라서 그 반사도 같은 게 타고 있는 것처럼 속 안에서. 그걸 해본 야심작. 그 다음에는 건담 NT1 알렉스 MG로 나와서 2.0이었죠 이게. 거기다가 자쿠 FZ 자쿠까지 같이 리백으로 나오기도 했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뻔했지만 의외로 쉽게 묻힌 감이 있는, 그래도 스테디셀러 같은 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주세계 기체이고 하니까. 손목은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 팁을 드리자면, 이 영상에서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순간인데,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이 파츠가 부러지기 때문에 끼우기 전에 여길 갈아서 좀 약하게, 텐션을 약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 그렇게 해도 부러질 땐 부러지기 때문에
저는 KPS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을 뚫고 1mm 황동봉을 박아서 넣었습니다. 프라모델은 일찍 만들 때는 그런 팁이 없지만 약간 늦게 시작하는 경우에는 파손되는 사례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웹상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올려주신 그 정보를 참고로 제작 단계에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지성 같은 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데 기대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발바토스나 뉴건담 보고 이걸 보면 프로포션이 굉장히 심심하게 되어 있긴 해요. NT1 자체가 이렇게 다리가 밑으로 내려올수록 넓어지는 디자인이고 해서 최근 트렌드로 어떻게 바꾸어 볼 수가 없는 그런 형상인 것도 있고, 완성된 디자인인 거죠. 더 이상 어레인지가 불가능하게,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기체인가요? 91년인가요? 그 시대에 이미 미래에 손쓸 수 없는 제타 건담하고도 좀 비슷해요. 제타 건담도 어떻게 어레인지를 해도 원본에서 벗어나면 이상해집니다. 추가 장갑을 달 수 있는 디자인도 아니고, NT1은 설정 단계에서 이미 추가 장갑까지 완편해서 나온 디자인이라서 이쪽도 별도의 추가 장갑을 달 수는 없는 디자인이죠. 그렇게 딱 떨어지는 디자인들, 그런 디자인 좀 존경합니다, 저는. 자쿠나 퍼스트 건담처럼 MSV 같은 걸로 추가 무장이나 어레인지를 많이 가해서 여러 형태로 만들어도 다 멋있는 그런 디자인이 있는 반면, 어느 한 발전 계보상의 끝에 있는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NT1, 제타, 당장 떠오르지는 않지만 VF1 같은 기체라든지 그런 걸작 디자인들 좋아합니다. 물론 확장성 있는 디자인이 싫다는 건 아니에요. 확장성 있는 디자인들은 그 나름대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면도 있고 기본 소체 자체로도 멋있으니까 좋아합니다. 다. 게틀링 두두두두두. 콕핏 열어볼까? 이때는 콕핏에 도색을 했네. 이때도 도색을 했습니다. 이때는 에나멜로 했었죠. 그런데 잘 안 보이네요. 다음은 다 봤네요. 뉴건담 보고 발바토스 보면 끝이 나겠네요. 뉴건담 뚜두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건 G 건담이죠. 뉴 건담입니다. 멋있다. 잘 나왔다. 좀 길쭉하게 나오긴 했지만 이 길쭉한 멋이 또 좋은 거라서 이 프라모델만의 장점입니다. 컨버전 킷 같이 보이기도 하고 프로포션이 반다이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도전을 한 키트 같아요. 공식에서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컨버전의 그 지저분한 느낌이 없잖아요. 깔끔하잖아요. 컨버전은 좀 화려하고 길쭉한 프로포션 같은 거, 약간 모터헤드 느낌도 좀 나는 그런 공통점 같은 게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서 그런 멋이 있는 반면 좀 조잡스럽고, 칭찬을 하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조잡스럽고, 일본말로 하면 다사이가 되는데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RG-뉴는 그런 계통으로 어레인지를 했으면서도 정말 절제를 잘했어요. 훌륭한 디자인입니다.
이 어레인지의 상태가 훌륭한 그런 케이스죠. 원본 디자인은 원본 디자인대로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바르바토스 발도 자세를 취해보았습니다. 각도 때문에 발도처럼 안 보이네요. 이런 높이에서 보면 발도 같은데. 발도 이런 자세도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는 가동성 좋은 키트가 되어 있고 좀 휘청거리는 것만 빼면 다 좋은데 휘청거려요. 그리고 이 두 기체만 같은 사람이 만든 티가 나죠. 이런 상태로 완성된 2018년 내가 만든 프라모델 어워드였습니다. 어워드? 순위 같은 건 아니지만 결산이라고 하던가? 2018년 제가 만든 프라모델 결산입니다. 그럭저럭 괜찮게 마무리된 것 같아요. 재밌는 키트도 많이 나왔고 트랜스포머 쪽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은 기체들이 많이, 기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왜 트랜스포머에까지 건담 같은 말투를, 트랜스포머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올해는 메가트론 해였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최고의 트랜스포머들 딱 3개만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미카즈키가 떨어졌습니다. 미카즈키를 오메가 슈프림 어깨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오메가 슈프림, 화면에 들어오지 않는 이 거대한 사람. 트랜스포머는 외계 지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 기계 몸을 가진 에일리언들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그래도 안 들어오네. 오메가 슈프림입니다. 이름부터 이미 끝장이 나 있는 엄청난 녀석이죠. 이렇게 생긴 괴물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팔을 뻗어 놓은 이유는 팔을 내려놓으면 키 큰 트랜스포머들이 여기에 걸려요. 이 손에 걸려서 넘어지고 합니다. 꺼낼 때.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저렇게 팔을 펴놓았습니다. 저 제품이 올해 트랜스포머 중에 굉장히 잘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가격대 성능비까지 고려했을 때 걸작인 거죠. 그리고 철혈 오펀스처럼 되어버린 이 사람은 메가트론. 목이 C형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잘 빠집니다. 모처럼 걸작다운 걸작이 나왔는데 이건 아쉬워요. 무비 마스터피스 메가트론. 바르바토스랑 NT1이랑 합치면 이 녀석 살 수, 아마존에서 예약을 했을 때 이야기지만 그 정도 가격 되는 것 같습니다. 크기도 크고 엄청 크죠. 건프라 만들다 트랜스포머 만지면 약간 크기 밸런스 감각이 이상해져요. 건프라 만지면서 와, 바르바토스 되게 크게 나왔네 라고. NT1하고 비교해도 꽤 크거든요. 프레임 같은 것도 만들다 보니까 좀 크게 만든 것 같은데 큼지막하게 나와서 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다가 이걸 갑자기 보면 뭔가 스케일이 이상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다음으로는 또 메가트론입니다. 이 메가트론이죠. 예스맨입니다. 예스 하는 사람인데 음성 기믹이 일본판이라서 이 녀석은 예스가 안 돼요.
눈에 불도 들어오고요. 변형하면 보라색 포도마 티라노사우루스가 됩니다. 원작을 모르는 분에게는 이런 컬러의 티라노사우루스, 그리고 고고학적인 고증 상태가 굉장히 판타지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애니메이션의 악당 같은 어레인지가 되어 있죠. 진짜네. 딱 미국 애니메이션 악당이네. 예, 빌런입니다. 리더십 있는 빌런이죠. 빌런, 그냥 평범한 빌런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역대 메가트론 중에 가장 지성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본판은 목소리가 좀 경박해요. 그렇죠. 기품 있는 그런 지성파가 아니라 좀 잔꾀를 부리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 연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2019년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2019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제 기준에서 바라보기에는 폭풍 전야 같은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도 되는데,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2020년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